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이더리움 이야기를 한번 깊게 해보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투자자이시거나 혹은 이제라도 이더리움을 좀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정말 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을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저만큼 앞서가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솔라나는 빠르고 가볍다는 장점을 무기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수이, 세이, 앱토스 같은 레이어 2 코인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가격은 2,900달러에서 3,100달러 사이, 원화로는 400만원 초반대에서 정말 지독하리만큼 갇혀 있습니다.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내릴만 하면 다시 제자리로 오른 이 지루한 횡보가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나 단톡방 가보면 이더리움 욕하는 글밖에 없더라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뭐 늙은 공룡이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다, 가스비가 비싸서 아무도 안 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환호할 때 파티장에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지루해하고 욕하고 떠날 때 조용히 매집하라는 말이요.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 시기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멈춰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개발자들은 가격창을 끄고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있고, 거대 금융기관들은 조용히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이 이더리움을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꽉 붙들고 있어야 하는 시기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우선 팩트라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코인을 보내고 앱을 사용하는 실행층, 뒤에서 장부를 검사하고 블록을 만드는 합의층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 두 곳을 동시에 수리하는 게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실행층 업그레이드의 이름인 프라하와 합의층 업그레이드 이름인 일렉트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팩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왜 멀쩡한 이더리움을 뜯어 고치냐는 겁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대중화와 기관화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어렵고 기관이 돈을 굴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변화인 지갑의 혁명부터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친구나 부모님께 이더리움 한번 써보라고 권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설명하다가 포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들 때 영어 단어 12개로 된 시드 구문이라는 걸 주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내 돈은 영원히 허공으로 사라지고 실수로 남에게 보여주거나 해킹당하면 순식간에 전 재산이 털립니다. 종이에 적어서 금고에 숨기라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이게 얼마나 뒤떨어진 방식인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수수료, 즉 가스비입니다. 내 지갑에 10억 원어치의 테더나 코인이 있어도 수수료로 낼 이더리움이 단돈 1,000원이라도 없으면 전송이 안 됩니다.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보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거래소 가서 이더리움을 사고 다시 지갑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또 수수료 내고 초보자들은 여기서 다 질려서 떠납니다. 이런 최악의 사용자 경험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도 안 쓰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EIP7702 기능이 도입되면 이 모든 불편함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일반 지갑을 마치 최첨단 스마트폰 앱처럼 똑똑하게 변신시켜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느냐? 첫째, 가스비 대납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인데요. 이제는 내가 이더리움이 없어도 됩니다.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토큰으로 수수료를 낼 수도 있고,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는 우리가 냅니다 하고 대신 내줄 수도 있어요. 사용자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쓰듯이 송금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뒷단에서 이더리움이 쓰이는지 가스가 나가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보안과 복구가 쉬워집니다. 지금은 시드 구문을 잃어버리면 끝이지만 앞으로는 소셜 복구 기능이 대중화됩니다. 미리 지정해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3명이 이 사람 본인 맞아요 하고 인증해주면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 앱처럼 하루 이체 한도 100만 원 같은 제한도 걸어 놓을 수 있고요. 해커가 들어와도 전 재산을 한 번에 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워지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웹3를 몰랐던 일반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고 티켓을 사고 결제를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소각되는 이더리움 양이 늘어납니다.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코인을 소각시키는 디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사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진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가격 상승입니다. 팩트라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사용성 개선을 위한 수요 폭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변화, 스테이킹의 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개미 투자자와 일반 대중을 위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이야기는 수천억 원, 수조 원을 굴리는 고래와 기관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자본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이들의 거대 자금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테이킹을 하려면 아주 까다롭고 귀찮은 조건이 있습니다. 검증자 노드 하나당 딱 32개의 이더리움만 넣을 수 있습니다. 31개도 안 되고 33개도 안 됩니다. 무조건 32개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개인에게는 32개도 큰 돈이지만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고객 자금 1조 원을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더리움 가격을 400만 원으로 잡으면 1조 원은 약 25만 개입니다. 이걸 스테이킹 하려면 32개씩 쪼개서 7,800개가 넘는 검증자 노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버 컴퓨터 7,800대를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관리 비용, 전기세,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네트워크 전체로 봐도 문제입니다. 검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네트워크가 너무 무거워졌고 서로 통신하느라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는 EIP7251 제안을 통해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검증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한도를 32개에서 2048개로 무려 64배나 늘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최대 유효 잔액 증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입되면 기관들을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7,800대의 서버를 돌려야 했던 기관이 이제는 120대 정도만 돌리면 되니까요. 운영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비용은 줄고 관리는 쉬워집니다. 이더리움 재단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 속도를 높일 수 있으니 서로 윈윈입니다. 이 변화가 가격에 미칠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 유입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술적 비효율성이었습니다. 기관들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만 팩트라가 완료되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해서 스테이킹 상품을 운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에 맡긴다는 건 그만큼의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락업 효과라고 하죠. 팔 물량은 없는데 장기로 묻어두려는 기관 수요는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공급 쇼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팩트라는 기관들이 마음 놓고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전망과 향후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오르나요? 지금 3,000달러 부근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몇 년간 이더리움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고래들과 기관들이 이 가격대에서는 이더리움이 싸다고 보고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 즉 이더 BTC 차트가 역사적 저점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과거에도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기관 자금이 들어와 유통 물량을 잠가버린다면 전고점인 4,800달러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공급량이 연간 1% 이상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 당일에 가격이 바로 2배, 3배 오르는 일은 드뭅니다. 보통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당일에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시장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라 이후 6개월 그리고 1년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머지 업그레이드도 처음에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고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자산에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은 이더리움에게 진정한 재평가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솔라나 같은
빠른 체인이 주목받고 있지만 금융의 본질은 결국 신뢰와 안정성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 토큰화돼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때 자주 멈추는 체인에 올릴까요? 아니면 조금 느려도 절대 멈추지 않는 체인에 올릴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월가는 이더리움을 디지털 금융의 표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팩트라는 이더리움이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유연함까지 갖추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지갑은 쉬워지고 사용자는 늘어나고 기관 자금은 스테이킹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 시점이 오면 지금의 3,000달러는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회상하게 될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루한 횡보장에 속지 마세요. 가격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이더리움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더리움은 끝났다고 떠날 때 묵묵히 이 변화의 가치를 기다린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팩트라 업그레이드 두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반인은 쓰기 쉬워져서 많이 쓰게 되고 기관은 굴리기 쉬워져서 많이 사게 된다. 많이 쓰고 많이 산다. 이보다 더 확실한 가격 상승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더리움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코인포인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